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쭉 적어봤어요. 주요 궁금증들로 해가지고 첫 번째로는 이제 위내시경 검사에서 헬리코박터균이 나와서 그냥 내원하신 분들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 가지고 계신 궁금증들 중에서는 꼭 치료해야 하나요? 또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가족들도 가지고 있을까요? 가족들한테도 전파가 됐을까요? 이런 걸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가끔가다 나온 질문이 약 안 먹고 치료할 수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십니다. 각각에 대해서 한번 저와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시죠. 일단 첫 번째로 헬리코박터균을 왜 치료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위 속에 이런 나성균의 일종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감염이 되게 되면은 위 내벽의 상피세포를 손상시켜요. 그러면은 거기서 만성 위염이 나오고 만성 위염이 곧 위궤양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십 년 동안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위암의 발병 확률을 수십 배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게 되는 거는 염증,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그리고 위암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WHO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하고 꼭 치료받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헬리코박터 유병률은 약 50%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 2명 중에 1명은 꼭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국내 위암 발생률은 10만 명당 32명으로 전 세계 위암 발생률 1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위암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헬리코박터균을 꼭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또 하나는 이제 좀 젊으신 분들 중에는 약간 소화불량, 속이 불편하다, 약간 좀 내 속이 안 좋은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했을 때 증상 호전의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헬리코박터균이 감염이 되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가족들도 가지고 있나요? 어떻게 감염이 되나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위 안에 있는 세균이기 때문에 위 안에 있는 세균이 나오려면 어느 경로밖에 없겠어요? 침이나 대변으로 감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감염된 사람의 침이나 침이 묻은 음식 또는 헬리코박터 균이 있는 대변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서 감염이 되게 되고요. 실제로도 가족에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분이 있으면은 같이 감염됐을 확률이 꽤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방을 위해서는 그러면 타액을 나누는 행위, 찌개나 국을 숟가락으로 함께 떠먹는다거나 술잔을 돌린다거나 하는 이런 행위들은 당연히 금지해야겠고, 또 하나 알려진 게 10세 미만의 소아 때 가족에게서 감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가족분들이 이제 아기를 돌봐주면서 뭐 침이나 대변이 이렇게 묻어있는 손으로 이렇게 케어를 해주다 보면은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손위생과 식사위생 이 두 가지를 꼭 지켜주시면 예방까지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헬리코박터균을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되는가? 우리는 가장 많이 하는 검사가 두 가지 있습니다. 위 조직 검사와 호흡 검사. 그래서 위 조직 검사는 위내시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호흡 검사는 우리가 위내시경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런 부는 호흡을 통해서 검사하는 요소 호기 검사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암 검진을 통해서 만 40세 이상은 다들 2년마다 위내시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위내시경에서 첫 진단을 받게 되세요. 그래서 위내시경을 하면서 우리가 조직을 채취하고 그 조직 검사나 또는 시에로 검사를 통해 가서 셀리코박터균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보험 적용 문제가 있어요. 특정 병변이 있을 때만 이 검사들이 보험이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그 외에도 대변 검사나 혈액 검사로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긴 한데 정확도 면이나 검사의 용이성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잘 시행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진단과 치료에 보험 적용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검사비가 보험 적용을 받으면 15,000원 수준이지만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면 5만 원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나라에서 이 보험을 적용해주는 기준을 딱 정해놨습니다. 위암, 위선종, 궤양, 림프종 또는 위암의 가족력 등등등등등등 있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기준은 위나 십이지장의 궤양 또는 궤양을
받았던 흔적이 있으면 이 검사비가 보험이 되고요. 그 외에는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헬리코박터균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또는 내 가족에 헬리코박터균이 나왔어요. 이러신 분들은 검사비가 보험이 안 돼요. 근데 이게 검사비만 보험이 안 되냐? 그게 아니라 항생제 치료 약값도 보험 적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보험이 되시는 분들은 약값도 보험이 돼서 돈을 조금만 내면 되지만 검사가 보험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약값을 보험 적용을 못 받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대략 계산을 해봤을 때 2주 기준으로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약값이 나오게 되고 이걸 본인이 전액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진단이 됐으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 일단 기본적으로는 헬리코박터균도 세균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고 근데 이 과정에서 항생제 내성이 문제가 됩니다. 대략 30% 정도가 항생제 내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치료는 첫 번째 항생제 치료를 한 다음에 균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균이 안 죽었으면 두 번째 약을 투여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약제까지 투여를 하는 이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항생제 내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항생제 내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항생제를 더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순차 치료나 동시 치료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항생제 더 쓸 수 있는데 물론 항생제 더 쓰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셀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항생제 내성 검사를 해가지고 그 균에 맞는 항생제를 쓰는 방법도 있는데 내성 검사의 비용이 좀 비싸기도 하고 내성 검사를 해서 다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좀 번거롭기도 해서 실제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항생제 1차 치료라고 한다면은 삼재요법을 들 수가 있는데 위산 억제제 PPI 하나와 아목실실린, 클라리스로마이신 항생제 두 가지를 하루 2번 복용하게 됩니다. 7일간 복용하게 되면 70%가 치료가 되고 14일간 복용하면 80%가 치료가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진료 가이드라인에서는 14일간 2주 동안 꼭 다 약을 먹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약값이 보험이 안 되시는 분들은 7일과 14일 약값이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약을 일주일만 드시기도 하고 또는 약의 부작용이 심하신 분들은 일주일만 복용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치료하고 나면은 균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내시경을 다시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요소 호기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약을 먹고 20분간 기다린 후 숨을 불어넣고 그걸 검사를 해서 균에서 내뿜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병원에 도착하셔서 약을 먹고 20분간 기다려요. 그 다음에 숨을 불어넣은 다음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요소를 분해하게 되면은 그 분해 산물이 우리 호흡에 나오게 돼서 양성이 나오게 돼요.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헬리코박터균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검사 방법이고 제균 치료를 하신 분들은 이 검사는 보험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주의사항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금식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항생제를 먹고 한 달 뒤에 검사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검사하기 2주 전에는 위산 억제제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걸 제대로 지켜주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위음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균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균이 재균이 됐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지켜주셔서 검사를 받기를 권고합니다. 그럼 만약에 1차 치료하고 균이 살아있으면 이제 2차 치료로 넘어가게 돼요. 비스무스 사제요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우리가 그 PPI 성분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 항생제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2주간 약 복용하게 되고 문제는 하루 4번을 복용합니다. 당연히 치료 성공률은 조금 더 높긴 하죠. 단점이 뭐겠어요? 약이 많아지니까 부작용이 더 많고 그리고 하루 4번을 먹다 보니까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이 치료에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환자분들의 항생제 부작용이에요. 가장 많은 것들 우리가 아까 1차 치료제의 가장 많은 부작용을 갖다가 정리해 보면은 위장 관련 증상, 입의 약냄새, 두통, 어지러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항생제 자체가 설사를 많이 유발하기도 하고 입의 약냄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두통이나 어지럼증 때문에 내가 이거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게 너무 심해서 내가 정말 못 살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2주 동안은 끝까지 참고 약을 먹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은 일정 시간, 그러니까 약과 약 사이에 간격을 지켜서 드셔주시는 걸 권고합니다.
그리고 식전과 식후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이런 위장 관련 증상, 속이 불편하거나 쓰린 게 심하신 분들은 식후나 식사와 같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평소에 설사 증상이 심했다라고 한다면은 같이 먹는 보조 약제들이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약제를 먹게 되면은 소변색이나 대변색 이상, 혀나 치아의 변색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알고 약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 같은 걸 많이들 진단 받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물어보시는 게 이런 위염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지게 만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대부분의 방법들은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그나마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입니다. 이 헬리코박터균이 있을 때 제균 치료를 시행하면은 만성위염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간혹 보여요. 그래서 만성위염을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제균을 하더라도 대략 3% 정도에서는 재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내시경을 하실 때도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하실 여유가 되시면 꼭 검사를 다시 해보시고요. 이런 치료 과정이 조금 힘들고 어렵긴 하더라도 건강한 위와 위암의 예방을 위해서 꼭 좀 치료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